이따가 식사하실 거잖아요. 아니, 얘기는 될것 같아요. 같이 슬슬 좀 몸을 움직여야 될 때가 되는 듯한데 휴식 시간 없이 그냥 나갑니다. 제가 정한 무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경제학교의 상부입니다. 사실은 이 동네로 오면 제가 옛날에 놀던 동네라 제가 바로 건너편에 한국에 있고 1층에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시작하고 나서면서 겨울 이맘때면은 아침에 집에서 나와가지고 전복분들 가서 경희대에서 스테이크를 타고 집에 가서 점심 먹고 또 오후에 가서 타고 눈이 오면 여기 오면 우리 집 강아지 스피치 이런 데 있어서 삼촌공원에 놀러 가고 여름에는 저 건너서 사직공원에 옥에 양대 수영장이 있었는데 하고 맨날 왔다 갔다 가던 데인데 사실은 최근에는 이제 별로 오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그냥 살던 데가 없어졌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살던 집이 아마 일제시대 때부터 있었던 조선은행 사택의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얼마 전에는 한국일보의 그 자유반이 부치기로 바뀌었다가 최근에는 또 앞에 보시는 것 같은 굉장히 현대적인 건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향이 있다가 없어진 사람들이 다 그런 느낌이 받겠지만 그래서 여기 오면은 저기가 내가 살던 데인데 그 흔적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이기도 하고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가 이제 현대도시로 바꿔가면서 좀 탈바꿈해야 되는 것과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감성과 갈등,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때 있습니다만은 그런 거를 저는 이 자리에 보면 느끼기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서울이라고 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관한 얘기입니다. 보면 이제 유인물은 굉장히 깁니다. 그게 왜 기냐면 사실은 제가 이렇게 새로 쓸 시간이라든지 이런 건 없었고 부탁을 받고 사실은 기존에 썼던 글을 보내드렸기 때문에 이제 긴데 이게 지난해 봄에 서울역사박물관에서 박물관 대학인가 하는 곳에서 썼던 원고를 그냥 실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실었는데 그때 강의 시간이 어떤 강의였습니까? 3시간이었었어요. 오늘 3시간을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아까 김승인 교수님은 우대라고 서촌이라고 하는 말에 숙제를 두시고 자꾸 숙제를 주시는데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서촌이나 우대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탐구를 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지 제가 여기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거나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 단계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를 갖다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라고 하는 문제와 그것의 어떤 실질적인 현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겠는가라고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꼭지로 봐서는 3가지 꼭지가 되게 되는데 첫 번째는 하트름 교수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지형의 문제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전에 말씀하신 골목길의 문제이고 세 번째는 이제 기본적으로 서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시대성, 그러니까 1300년대 말 14세기, 15세기의 도시이기 때문에 중세도시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동아시아에서 봤을 때의 어떤 공통성이랄까 요 3가지 꼭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시간을 봐서 이제 마지막 꼭지는 상황을 봐서 여러분들하고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봐서 이제 생각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엉뚱한 사진이 첫 번째 장에 나왔는데요. 지금 우리가 한옥과 한옥 사이 하면서 우리 도시의 문제, 우리 건축의 문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생각하고자 하는 거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은 사실 실제로는 얼마 안 된 듯합니다. 아마도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한 거는 물론 그 전부터 여러 노력들이 있어 왔습니다만 서울이 600주년을 했던 90년대 중반 정도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감지할 수 있을 정도의 이런 흐름이라고 하는 거가 만들어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의 한옥이라든지 서울의 오래된 도시 조직이라든지 한편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또 한편에서는 또 그러면서도 이제 없애고 있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에 있어서 지금 가장 그 기존에 서울이라고 하는 오래된 도시를 훼손시키고 있는 데모시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도심 재개발이라고 하는 도시계획 제도입니다. 지금 이 사진은 뭐냐면 이건 제 얘기는 아니고 손정목 교수님이 시립대 손정목 교수님이 쓰신 얘기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1966년도에 미국의 린슨 존슨 대통령이 방한을 했을 때의 사진입니다. 66년 10월 31일인가에 왔고 여기 보시다시피 굉장한 인파들이 몰렸는데 당시에 서울의 인구가 350만쯤이었었는데 다 동원되고 그 당시는 또 조금 문제하고 달랐습니다. 구경꾼으로 나간 사람들이 200만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서울에 350만이 사는데 200만이 길에 있었던 거죠, 그날.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김포에서 해서 한강대교를 해가지고서 용산 쪽으로 해서 시청학을 들어왔는데 여러 번 내리고 시민들하고 합수를 하고 특히 마지막에 그 시청 앞에서 시민 무슨 환영대회를 하면서 행운의 열쇠를 이렇게 증명하고 이런 거가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따라왔던 기자들이 카메라를 그 앞에서 쭉 돌렸습니다. 그게 거기에 저는 잘 모르겠는데 육교가 있었다고 하는 표현을 쓰시던데 그래서 육교 위에 올라가서 그 광경을 갖다가 찍어서 전 세계로 이렇게 보냈는데 그 바로 전에가 아마 일본까지 위성이 뚫리고 우리나라 위성이 뚫리는 건 그 한참 더 뒤입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갖고 가서 동경에서 다시 위성으로 쏴가지고서 전 세계적으로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왔다라고 하는 광경이 이제 뉴스를 타고 나간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해외에 있는 당시는 지금처럼 많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해외에 사시는 이제 동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나중에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한테 탄원서랄까 이런 것까지를 보내왔는데요. 그게 어떤 광경이었었냐면 이게 시청에서 바라다 보이는 시청 앞에 지금은 상상을 할 수 없는 이런 낡은 건물들이 모여있는 모습 그리고 거기에서 남산 아랫자락까지 한잣집이 쭉 더덕더덕 붙어있는 모습이 이제 전 세계로 위성을 타고 쫙 퍼져 있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니네 나라는 어떤 나라인데 그 모양이냐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것이 굉장히 부끄럽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끄럽다고 생각을 한 것을 회동포철은 탄원을 냈고 서울시는 부랴부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 대책 끝에 만들어진 거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프라자 호텔입니다. 어떻게 생겼어요? 벽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봤던 거가 시청
옥상에서 꼭대기에서 그 건너편을 본 소공동 일대입니다. 원래 소공동 일대라는 데는 그 구한말부터 중국 사람들이 살던 데고 일제시대 때도 보면 뭐 아편 소굴에다가 이런 굉장히 좀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던 데고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뭐 중국집과 뭐 시작을 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열악한 동네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리기 위해서 이런 현대식 건물에 벽을 치고서 뒤를 일단은 차단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것의 연장선으로 시간이 조금 지납니다만 1973년도에 가서 도심 재개발이라고 하는 거가 개조화가 돼서 서울시의 당시에 노후화된, 말하자면 오래된 건물, 지금 치면 오래된 건물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당시에 노후화된 건물들이 많은 동네가 전부 다 금이 켜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서울 도심부의 큰 건물들의 재개발이 이루어진 데들은 다 이때 금을 쳐놓은 것들입니다. 물론 그 뒤에 금이 조금 야금야금 커지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크게 바뀐 것은 없고 이때 지정됐지만 아직까지도 지금 진척이 안 된 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운상가 부분 같은 데들이라든지 하는 것들. 그래서 이런 시각,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왔던 것은 뭐냐면 이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가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 근대도시계 부분의 출발이기도 하고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서 구한말로 갔을 때 우리의 도시계획의 움직임에서 뭐 최초라고 볼 수 있는 거가 1880년대 초반에 김옥균이 일본에 가서 여러 가지 보고 여러 가지를 느끼고 그 다음에 이제 치도론이라고 하는 거를 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근대도시계획의 기본은 공중위생운동이었었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서울이나 우리나라 도시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해결하자라고 하는 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896년 6년 뭐 이 부분에 이제 다시 이채연 박정양이라고 하는 당시에 이제 워싱턴을 가서 보고 온 초대 주미공사와 그 수혜원이었던 박정양하고 이채연이라는 사람이 서울에 이제 도시를 개조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왜 말씀드리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것들은 그 바깥으로부터의 시선을 의식을 하고 그것에 부끄럽지 않은, 그러니까 구한말에는 개명된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 그 다음에 이제 70년대 지금 보여드린 재개발을 하면서 그 어떻게 하면 높은 건물을 하나 서울에다가 더 심느냐. 그래서 이제 롯데 같은 경우도 법을 어겨서까지 또 이렇게 높은 건물을 짓게 됐고, 이러한 것들을 했습니다. 그러한 시각이 지금 2000년에서 10년 이미 지났고 하는 상황에 있어서도 한편으로는 바뀐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이제 이미 테헤란도에 이제 높은 건물이라고 하는 건 얼마든지 있는 거고 당시에는 이 당시에는 70년대는 하나도 없었었기 때문에 겨우 우스운 거는 그 존슨 대통령이 방한한 시절에 집을 고쳤을 때 인재는 없습니다만 길가에서 봤을 때는 3층짜리 건물, 실제로는 2층짜리 건물, 지붕이 이렇게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으면 뭉자를 해주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뭐 대통령이라든지 외국의 유명한 사람들이 오게 되면 갑자기 길에다가 타일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걸로 한 벽이 쳐지고 필리핀 같은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은 서울에도 지금 서대문 마포로의 일부 남아 있습니다만 뭐 그러한 것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것들이 한편으로는 부끄럽게 생각했던 모습들이고 그것은 우리의 사실은 근대화라고 하는 근대화 시기를 잘 겪지 못했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이고 그것을 이제 와서 이제 21세기의 지금 시점에 와서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것들로서 이해를 하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그것이 이제 상식화된 정도의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거치고 오면서 지금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